레이트 블루밍. 저는 52살 최민석입니다. 요즘 제 일상은 밤부터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고 샤워를 마치고 나면 어느새 밤 10시.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책을 읽기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너무 큽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아 유튜브를 켭니다. 처음에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채널 하나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채널 이름은 기억의 조각들. 썸네일은 단순했습니다. 낡은 일기장과 만년필, 그리고 희미한 글씨로 적힌 채널명. 별다른 기대 없이 클릭했는데 첫 마디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억의 조각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감미로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DJ처럼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죠.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읽기 시작한 이야기에 저는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나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작은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돌아보니 단발머리의 여학생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괜찮으시면 함께 써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제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2살이던 제가 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부슬부슬 내리던 비, 우산 없이 서 있던 저, 그리고 작은 우산을 기울여준 단발머리 여학생.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영상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저는 어김없이 기억의 조각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도서관에서의 두 번째 만남, 함께 걸었던 캠퍼스의 가을, 헌책방에서 나눈 첫 대화, 매일 밤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제 기억 속 장면들과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디테일들까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헌책방에서의 약속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히 흘러나왔습니다. 골목 끝 작은 헌책방. 온유서점 앞에서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늘 책을 좋아했고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좋았다. 서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주는 것이 우리의 작은 취미가 되었다. 그날도 그녀는 내게 낡은 시집 한 권을 건네주었다. 이 시를 읽으면 당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그녀가 보여준 부끄러운 미소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유서점, 그 이름까지 정확했습니다. 대학가 뒷골목에 있던 작고 허름한 헌책방이었죠. 저희는 정말로 그곳에서 자주 만나 서로에게 책을 골라주곤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가 제게 건네준 윤동주의 시집. 표지가 너무 낡아서 제목도 희미하게 보이던 그 시집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누군가 제 첫사랑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 채널을 통해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럴까요? 그 궁금증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희였어요. 문학과 2학년이었고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함께 쓰게 된 것이 시작이었죠. 소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생각이 깊었어요. 책을 정말 좋아해서 틈만 나면 도서관에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따라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가, 너는 왜 항상 나를 따라다니니? 어느 날 소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곳에 가고 싶은 거야. 서툰 대답이었지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캠퍼스를 산책하고 헌책방에서 서로에게 책을 골라주는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꿈만 같았어요. 특히 헌책방에서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 서점은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사장님은 70대 할아버지셨는데 늘 구석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죠. 책들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워낙 오래된 곳이라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하지만 소희는 그런 냄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냄새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이 책들을 읽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추억들 말이야. 그런 소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책을 골라주는 것을 약속으로 삼았어요. 소희는 제게 윤동주 시집을 골라주었고 저는 소희에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선물했습니다. 이 책의 어린 왕자처럼 너도 항상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 제 말에 소희는 볼을 붉히며 책을 꼭 안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개월을 함께 보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되던 해봄, 소희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족의 사정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음 주.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서가. 정말 미안해.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가슴이 메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 쓸게. 연락할게. 꼭. 소희의 약속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소희와 매일 만났어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작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 날, 소희는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어요. 지금 말고 나중에 읽어줘. 그리고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민서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야 해.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줘. 나도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사랑해. 그게 소희에게서 받은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소희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녀를 잊으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첫사랑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가 된 저에게 그 시절의 기억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특히 외로운 밤이면 자꾸 소희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의 조각들이라는 채널을 통해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누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억의 조각들 채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구독자는 약 5만 명 정도였고 영상은 매일 밤 10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목소리가 좋다, 감동적인 이야기, 매일 듣고 있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채널 정보 페이지를 확인해봐도 진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소중한 사람의 기억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채널이라는 간단한 소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이었어요. 혹시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대학교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캠퍼스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자주 앉아있던 벤치, 함께 걸었던 길, 첫 만남의 장소였던 버스 정류장까지. 하지만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던 그 도서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몇 년 전에 리모델링 되어서 예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온유서점이 있던 골목이었습니다. 대학가 뒷골목.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골목 자체도 울신연스럽고 쓸쓸했습니다. 온유서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골목 끝쯤에서 눈에 띄는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추억 서점. 작고 희미한 간판이었지만 분명히 서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온유 서점은 아니었지만 이 골목에 아직도 서점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온유 서점에서 맡았던 그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서점은 아담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들이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이 서점 오래되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제가 작년에 새로 연 거예요.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곳에 작은 서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의 유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일기장들을 발견했거든요.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어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죠. 일기장.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 일기장들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낡은 일기장 몇 권을 꺼내왔습니다. 표지가 많이 바랜 일기장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희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상우.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한 동생 박상우의 글씨였어요. 박상우.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상우는 제 대학 시절 가장 가까운 동생이었어요.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4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죠. 무엇보다 상우는 소희의 사촌 남동생이었습니다. 저와 소희가 만나게 된 것도 사실 상우 덕분이었어요. 상우가 누나를 소개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형, 우리 누나 어때? 예쁘지? 상우는 항상 자기 사촌 누나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소희가 가까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형이 우리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시에는 부끄러워서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상우가 일부러 우리를 맺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희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도 상우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 누나가 꼭 연락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희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상우도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아마 자기도 누나와 연락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졸업 후에도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각자 직장 생활이 바빠졌고 저는 결혼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쯤
상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상우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소희도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상우의 일기장이 여기에 있다니. 혹시 돌아가신 분이 박상우 씨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점 주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어떻게 저희 오빠를 아세요? 저는 상우 대학 동기였어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민석? 오빠가 항상 말하던 그 민석 형님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에요. 오빠한테서 민석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미영 씨, 상우가 가끔 말하던 막내 여동생이었어요. 상우보다 10살 정도 어렸으니까 지금 40대 초반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일기장들이 왜? 오빠의 일기장들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쓴 일기들이죠. 미영 씨가 일기장들을 정성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내용이라 읽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너무 궁금해서 몇 페이지 읽어봤거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민석 오빠와 우리 소희 언니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오빠가 얼마나 두 분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소희.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빠의 바람이기도 했고요. 기억의 조각들이라고.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목소리, 바로 미영 씨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읽어주던 이야기들은 상우가 자신의 시선으로 기록한 저와 소희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오빠가 직접 쓴 일기 내용들이에요. 민석 오빠와 소희 언니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오빠가 지켜본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우가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니. 민석 오빠, 혹시 소희 언니 소식 들으셨어요? 미영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30년 전에 미국으로 떠난 이후로는 전혀. 그럼 아직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건가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언니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미국에서 결혼하고 살고 계셨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돌아오셨대요. 지금은 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소희가 한국에 돌아와 있었다고요? 그것도 이 근처에.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아마 민석 오빠가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오빠한테 들었거든요. 언니가 한국에 돌아와서 민석 오빠를 찾아봤는데 가정을 꾸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는 연락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소희는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제 가정을 고려해서 연락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민석 오빠도 혼자 계시는 거죠? 네,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럼 미영 씨의 눈에 희망적인 빛이 보였습니다. 오빠가 이 채널을 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 분이 다시 만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언젠가 민석 오빠가 이 이야기들을 듣고 찾아오실 거라고. 오빠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상우. 죽어서까지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군요. 소희 씨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희망 도서관이에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희망 도서관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추억 서점에서 미영 씨와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미영 씨는 상우의 일기장 몇 권을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빠가 가장 아끼던 일기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소희 언니가 가지고 계세요.
아마 오늘 만나시면 보여드릴 거예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었어요. 어린이 도서 코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30년 만의 만남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도서관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어린이 코너 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어요. 조금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지만 분명히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린이 코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김소희.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짧아진 머리에 가늘어진 얼굴, 그리고 예전보다 깊어진 눈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30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소희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소희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 선생님, 다음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게. 소희의 대답에 아이들이 와 하고 환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후 도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사용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야. 제 목소리에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민서가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소희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많이 늙었지. 소희가 먼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예뻐. 제 대답에 소희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수줍어하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긴 이야기야.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할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우리는 30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과할게. 그때 연락도 없이 떠나서 소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갑작스러운 이민이었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룻밤 사이에 결정된 일이었거든.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편지는 받았어. 다시 만날 거라고 했던. 그래.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미국에 정착하면 바로 연락하려고 했거든. 소희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어. 언어 문제도 있었고 가족들 적응시키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연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한테? 상우한테 가끔 이메일로 연락하고 있었거든. 상우가 소희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상우는 항상 너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들으니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아팠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 무렵 결혼했어. 좋은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도 그랬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가끔 너 생각이 나더라. 특히 외로울 때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 돌아왔어. 그리고 너를 찾아봤거든. 정말? 하지만 가정이 있는 너한테 연락할 수는 없었어.
그냥 멀리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확인하고 싶었는데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상우한테 들었어. 내가 이혼했다는 것도 언제? 2년 전쯤 상우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누나, 이제 민석이 형이 혼자가 되었으니 연락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을 보고 싶어라고. 상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려고 했어. 너한테 연락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더라.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때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후회돼. 그런데 상우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놨더라고. 다른 방법? 소희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상우가 미영이한테 맡겼대. 나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일기장들보다 더 낡고 두꺼웠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상우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형과 소혜 누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형과 누나가 이 글을 함께 읽고 있다면 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거겠지. 나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30년의 공백이 있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 이 일기장에는 형과 누나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내가 두 사람을 위해 몰래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내가 느꼈던 마음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 누나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형한테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편지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편지? 저는 급하게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희의 글씨를 발견했어요. 민석아, 이 편지는 정말 마지막 편지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 사랑한다는 말 말고 더 중요한 말이. 나는 너와 함께한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설령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놓치지 말자.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자. 나는 너를 평생 기다릴 거야. 나이가 들어도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영원히 사랑해, 민석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희도 울고 있었어요. 상우가 이 편지를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는 내가 떠나기 전날 밤에 우리 집에 왔어.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가더라고. 형한테 꼭 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런데, 그런데 전해주지 않았구나. 나중에 알았어. 상우가 이 편지를 읽어보고는 너한테 전해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왜?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이 편지를 받으면 평생 나를 기다릴 것 같다고. 그럼 너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상우. 정말 깊게 생각하는 친구였습니다. 대신 상우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 언젠가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면 그때 이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해두겠다고. 그래서 상우가 그 모든 일기를 쓰고 미영 씨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였어요.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카페에서의 긴 대화 후 우리는 함께 추억의 장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대학교였어요.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함께 공부했던 도서관, 데이트했던 캠퍼스 벤치까지. 여기서 처음 너한테 우산을 빌려줬지? 소희가 버스 정류장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함께 썼던 거지. 그때 너 때문에 한쪽 어깨가 다 젖었어. 미안해. 미안해할 일 아니야. 덕분에 감기 걸렸지만 그게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잖아. 우리는 그때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함께 걷는 그 느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민석아, 솔직히 말할게. 소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좋아. 3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너가 있었어.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소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둘 다 50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나이예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으니까요. 천천히 시작해보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 소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온유서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앞에 서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여기서 너한테 윤동주 시집 받았지. 아직 가지고 있어? 당연하지. 내 보물이야. 저는 가방에서 낡은 시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책이었어요. 나도 가지고 있어. 소희도 가방에서 어린 왕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그 책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책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억 서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미영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두 분이 함께 오셨네요. 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오빠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미영 씨의 말에 우리는 모두 상우를 생각하며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종료하려고요. 마지막 에피소드로 두 분의 재회 이야기를 올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리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상우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날 이후로 소희와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3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고 서로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본질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희는 여전히 책을 좋아했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도 그대로였어요. 다만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있고 성숙해져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였지만 인생 경험을 통해 더 여유롭고 이해심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죠. 빨리 사랑을 확인하고 빨리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루하루를 천천히 음미하며 보낼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희에게 문자를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새로운 책방을 찾아다니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민서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어느 날 소희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각? 우리가 젊었을 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끔 해보는 생각이었어요. 글쎄, 어땠을까?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을까? 아마 그랬을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못했을 것 같아. 소희의 말이 맞았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네. 흥.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의 사랑은 이제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깊고 더 진실했어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소희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장소는 추억 서점이었어요. 미영 씨의 도움으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소희야, 30년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 흥, 결혼하자.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해 가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미영 씨도 왔고 제 친구들과 소희의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장에는 상우의 사진도 모셔두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고마운 친구였으니까요. 상우야, 고마워. 덕분에 행복해. 제가 속으로 말하자 상우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와 소희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어요. 주말이면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거나 추억 서점에 들러 미영 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기억의 조각들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영 씨는 우리에게 물었어요. 두 분의 재회 이야기가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소희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시작이죠.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기억의 조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공백을 채우고 남은 생을 함께할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기억의 조각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곧 행복의 조각들이 될 테니까요. 레이트 블루밍, 늦은 나이에 피어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또 다른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모두 겪고 난 후에야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신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여보, 내일은 어디 갈까? 당신이 읽고 싶다는 시집이 있는 서점은 어때?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